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비타민 같은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그간 로운TV에서는 정인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건 정리와 공판 절차의 진행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방송을 하면서 댓글의 내용 중 반 이상이 왜 양부는 구속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양부는 왜 살인죄의 공범으로 의율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실제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사도 양부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적이고, 이로 인해서 국민청원까지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인이 사건의 양부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정인이 사건의 양부는 왜 구속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양부에게 살인죄의 공소사실 적용이 가능한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양의 사망 당일부터의 경위를 살펴보면 2020년 10월 13일 정인양은 양쪽 팔과 쇄골, 다리 등이 골절, 그리고 췌장 및 주요 장기가 손상된 상태로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게 되는데요. 당시 정인양의 양모 장씨는 첫째 아이를 등원시키고 나서 그것도 구급차가 아닌 콜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갔고, 정인양은 이미 신정지가 된 상태에서 잠시 소생하기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것이 정인양의 사망 당일의 경위입니다. 그 당시 정인양을 진찰한 의사 선생님들의 신고로 양모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인양에 대한 양부모의 각종 학대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정인양의 지속적인 학대 여부를 떠나서 사건 당일 정인양의 보호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양모 장씨였던 것인데, 양모 장씨는 그 사안이 중한 정인양의 사망으로 인해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기에 이르지만, 양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정인양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어떤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채 아이를 방치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정인양에 대한 아동학대 사실에 대해서 왜 양모만이 구속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법률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198조에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01조에서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구속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별도의 실질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법에 규정된 사유들을 보면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인데, 이 사건 양모 장씨가 구속된 사유를 추측해보면 일정한 주거나 도망의 염려는 사실상 구속의 사유의 결정적 이유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정인양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의 위험성 역시 구속의 결정적 판단 사유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CCTV 삭제, 정인양의 학대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들에 대한 진술 조작 강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 그리고 영아가 사망했다는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정인양에 대한 사망에 있어서 당시 보호감독 의무가 있었던 양모 장씨가 결정적인 가해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그 결정적 구속사유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양모 장씨의 구속사유 기준을 두고 양부 안씨를 판단해보면 양부 안씨가 구속되지 않은 현재 상태가 맞는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도 양부 안씨는 양모 장씨가 정인양을 학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등의 변론으로 양모 장씨를 두둔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양부 안씨는 양모 장씨에 대한 사실상의 공동체, 즉 양모 장씨에 대한 유일한 협력자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부 안씨의 핸드폰에는 정인양에 대한 학대 동영상이 800여 개 정도 있다는 등의 여러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양모 장씨가 정인이가 탄 유모차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던지듯이 밀어넘기는 행위가 촬영된 CCTV 영상은 양부 안씨가 다니던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촬영되었던 영상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증거인멸의 우려는 양모 장씨보다도 양부 안씨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동이 사망했다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양모 장씨나 양부 안씨 모두 같은 정도의 참작 사유라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양부 안씨가 양모 장씨와 차이를 보이는 단 하나의 구속 사유는
정인이의 사망 당일 양부 안씨가 정인이를 보호 감독하고 있지 않았고 정인이 사망의 결정적 행위와 관련해서는 양부 안씨는 하지 않았다. 즉 정인이가 사망하도록 하는 가해 행위를 양부 안씨가 사건 당일에 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 이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온TV에서 처음 정인양 사건에 대해서 다룰 때 잠깐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실무상 법원에서는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현재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의자가 맞느냐, 아니면 현재 범죄 행위에 대해서 피의자가 그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되느냐를 결정적 이유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양모 장 씨는 최초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의자에 아이가 부딪혀서 다쳤다고 주장을 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죠. 어쨌든 피의자가 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되느냐를 결정적 이유로 보는 것이 법원의 경향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양부 안 씨는 지속적으로 정인양에 대한 학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020년 10월 13일 정인양이 사망한 당일에는 정인양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양모 장 씨와 달리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만약 사건 당일에 양부 안 씨도 양모 장 씨와 함께 정인양을 떨어뜨리는 행위, 정인양에 대한 가해 행위에 협력한 정황이 있었다면 이것은 더 따져볼 것도 없이 구속이 되었겠지만, 사건 당일에 양부 안 씨 행위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뒤에 살펴볼 양부 안 씨의 살인죄 성립 여부와 함께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로온TV 정인이 사건 방송에서도 언급했듯이 양부 안 씨와 양모 장 씨는 떨어져서 지낸 것이 아니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생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양부 안 씨가 양모 장 씨의 학대 행위를 몰랐었다고는 하지만 여러 정황들로 볼 때 양부 안 씨도 양모 장 씨의 학대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2020년 10월 13일 정인양 사망 당일에도 양모 장 씨의 거의 살인 행위에 가까운 학대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아이를 양모 장 씨 보호 아래 두었다는 것은 아이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미필적인 고의가 이미 보이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양모 장 씨의 가해 행위에 양부 안 씨 또한 함께 협력 또는 가공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모 장 씨와 함께 정인양이 사망하는 것에 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 경험법칙에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보면 정인양 사망 당일에 양부 안 씨의 행적만을 두고 법원이 형사소송법상의 불구속 원칙을 유지하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양부 안 씨에 대해서도 살인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양부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부 안 씨에 대해서도 양모 장 씨처럼 살인죄로 그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검찰은 정인양의 양부인 안모 씨에 대해서는 아내인 양모 장 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방치로 아이의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것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적용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